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술에서 철학과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제가 제 작업의 개념, 뭐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2018년에 썼던 제 작가 노트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쓰는 글들은 내 작업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사실 얼추 비슷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 하는 언어와 또 시각적인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철학과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예술 분야. 사실은 예술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약간 경지에 이르른,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뭐 배워볼 만하고 뭔가 돈을 낼 만하다 싶은 거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그 개념과 철학을 뛰어넘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감각. 이거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가르쳐서 그것들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타고나는 게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도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념과 철학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감각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무언가를 했었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미묘하지만 그대로 그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추상미술 하는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경우가 개그맨이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그게, 개그는 정말 그 날이 서 있는 그 감각이 아니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걸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무대에 서가지고 가만히만 서 있어도 막 웃겨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었다라고 하면은 심영래 씨가 있었잖아요. 정말 심영래 씨가 옛날에 막 우리나라를 평정했었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중년 때 영화를 찍다가 어디 토크쇼에 나오는데 자기가 웃겨주겠다고 해서 웃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했는데, 나이를 좀 더 드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좀 나오셨는데, 그때부터는 개그를 해도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었는데, 물론 개그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말 미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철학과 개념 아니면은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묘한 감각이라는 게 프로 수준에 가게 되면은 정말 요만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엄청난 작가랑, 그리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작가랑 실력에서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차이. 손흥민 선수랑 음, 뭐 여타 뭐 우리나라 K리그에 있는 선수랑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또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요만큼의 차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둑 영화인 승부를 봤어요. 보면은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창호 구단이 스승인 조훈현을 이겼을 때가 10대 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 1위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조훈현 구단보다 이창호 구단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그 이후에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사람의 기세 막 이런 것들로 바둑을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창호 구단부터는 모든 수를 좀 계산을 하는, 기세로 이기기보다는 굉장히 정확한 계산으로 하게 되는 막 그런 식으로 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가 생각보다 좀 짧았습니다. 왜냐면 조훈현 구단은, 아니면 그 전에 바둑 기사들은 뭐 50대 아니면 그 이상도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은 한 30대 초반? 사실은 제일 잘 나갈 때는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전만큼 활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일반인들하고 상대를 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타일이 간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예술하고는 다르지만 머리를 쓰는 영역에서도 뭐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사실은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수명이 젊었을 때로 한정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어, 막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라던가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나이 든 경우에 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뭐 센스를 보여준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게 좀 나이 들어서까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술은 또 다른 경우기는 해요.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음, 그러니까 뭐 오페라라던가 성악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의 한계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르지만, 이게 저도 사실은 제가 뭔가 작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술적인 거 봤을 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개그를 보거나, 아무튼 제가 보는 많은 것들에 저는 가장 뭐를 중점으로 보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감각의 날이 서 있나를 사실 제일 많이 봐요. 같은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진짜 지금 끝발이 살아있다, 이런 거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로 야 그러면은 100번 1000번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이 있었는데, 뭐 그림을 안 그려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 얼마 전에 그 복싱 챔피언인 메이웨더가 복싱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이웨더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반응 속도나 그 감각을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축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복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고, 메이웨더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훈련을 했겠지만, 메이웨더와 똑같은 양의 훈련, 똑같은 사람한테 배운다라고 그래서 메이웨더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영래 씨 얘기를 하면서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그 타고난 날선 감각을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쉬었다 와야지 라고 했는데 다시 왔었을 때 예전에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 저도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각을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마음의 끈을 한순간 놓으면은 그게 갑자기 정말 다시 그거를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 감각의 끈을 놓게 되면은 다시는 그만큼 다시 못 올라올 심산도 있어요. 물론 뭐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실 누군가 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상 제가 좀 잘 못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아주 심연의 깊은 곳에서 저처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분명히 사람들은 봅니다. 저는 분명히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감각만 키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감각이라는 게 내 개념하고 철학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철학과 감각보다, 아니, 철학과 개념보다 감각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99%인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은 이 터치 다음에 어떤 터치를 할 것이냐라는 개념과 철학에 대해서 항상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만 그 순간에 그렸을 때는 감각이거든요. 감각의 집합체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감각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사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정말 날이 선 감각이 있어요. 어,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투자를 하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투자 철학과 뭔가를 배운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거를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요. 그래서 아주 이게 인간이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어,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거기서 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을 할 때 나의 감각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화면 구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미묘한 감각이 안 실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한 사람들은 컴퓨터로 해야지 그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글을 쓰는 거는 키보드로 데스크탑으로 써야지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안 써져요. 노트북으로도 안 써져요. 데스크탑으로만 글이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랑 맞는 그런 신체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아무튼 뭐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저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개념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만 얘기하고 감각을 등한시하거나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 관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날이 서 있는 정말 요만한 감각이 사실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